고3 현역 때는 또 제가 나름 이제 공부를 잘하고 또 공부를 그렇게 막 피 터지게 많이 하지 않아도 뭐 집 근처에 있는 대학, 뭐 들어본 대학 정도는 가겠지 하는 뭐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서 많이 방심을 했고, 또 이제 학교에서 보는 교육청 모의고사라든지 그런 거에 또 성적이 꽤 잘 나왔기 때문에 더 이제 기고만장해져서 방심을 하고 또 제 점수를 자랑하거나 또 학교에서 공부 못하는 친구들을 좀 갈구기도 하는 그런 재수없는 애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수능을 보게 됐는데 그 수능이 완전히 폭삭 망해버렸고, 심지어 이제 들어본 대학도 아니고 수도권 대학도 이제 간당간당할 정도로 수능을 망쳤다는 거를 알게 되니까 제가 그동안 했던 행동들에 대한 후회도 좀 오고, 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자신감이라든지 그런 것도 이제 무너지면서 되게 충격을 많이 먹었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이거를 만회해야겠다 하고 바로 재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고3 때 컴퓨터 게임에 빠져갖고 공부를 이제 안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수능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핸드폰을 잡고서는 계속 침대에 누워갖고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재수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 이제 손에서 컴퓨터랑 핸드폰을 떨어뜨려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기숙학원에 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또 기숙학원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또 그리고 직접 가서 상담도 몇 개 받아봤는데, 그 중에서 여기 강화 기숙학원이 이제 시설도 되게 깔끔하고 좋고 또 상위권 학생들을 이제 전문으로 하는 학원이다만큼 학습 분위기 또한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 학원을 선택하게 됐어요. 사실 처음에 들어올 때는 이제 다른 학원보다 조금 수업 시간이 더 많아서 저의 자습 시간을 좀 뺏기지 않을까, 또 제가 공부하는 시간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라고 걱정을 좀 했는데 작년 1년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저한테는 수업 시간이 많았던 게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제 작년에 재수를 할 때는 인강이나 뭐 시중에 유명한 선생님들이 뭐 만드시는 그런 문제집들보다는 오히려 이 강화기숙학원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많이 의지를 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선생님들이 수업 중에 하시는 내용이나 또 주시는 자료들, 뭐 그리고 이제 특강까지도 정말 열심히 들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국어과의 조재현 선생님이나 수학과의 박석동 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약속을 따로 잡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뭐 1, 20분씩 이제 저만의 질당 시간을 잡아서 선생님들께 질문도 하고 또 자료도 받아가기도 했어요. 사실 이게 저는 강화 기숙학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들이 다른 학원에 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뭐 헌신하시고 또 학생들을 챙겨주시는 그런 정도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되게 잘 이용을 했고, 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성적도 많이 오르고 또 자신감도 많이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재수를 하면서 이제 겪었던 슬럼프는 6평 끝나고 9평 끝나고 수능 직전 이렇게 3번 왔던 것 같아요. 6평 끝났을 때는 이제 제일 힘들었는데 이미 재수 1년 동안 하면서 절반을 이미 제가 또 넘었고, 또 6평이라는 또 큰 산을 하나 넘었기 때문에 또 안도감이랄지 또 회의감이랄지 뭐 그런 것도 생기면서 긴장도 이제 되게 풀리면서 제일 심하게 슬럼프를 겪었던 것 같아요. 그때 굉장히 아파서 응급실에까지 갔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학전 담임 선생님께서 저는 이제 휴가를 하루 정도 먼저 나갈 수 있게 해주시면서 제가 이제 집에서 푹 쉬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그런 부분이 좀 힘이 되게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9평 끝난 후에는 6평 때보다는 물론 이제 멘탈에 흔들림은 별로 없었지만 이제 9평 끝나고 수시를 준비하고 수시를 쓰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관학교 준비를 같이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할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었는데 줄어들긴 했지만 반면에 또 제가 공부를 어떻게 하면은
적은 시간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찾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능 직전 한 1, 2주 전에는 저뿐만 아니라 이제 친구들까지도 수능 뒤에 이제 뭐 하고 놀지? 뭐 이런 생각하면서 되게 많이 흔들리기도 하는데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저는 오히려 물들지 않으려고 그것을 되게 피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재수한다고 하면은 이제 뭐 항상 듣는 말일 수 있겠지만 저는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가장 공부가 잘 되었을 때가 언제니? 하는 이제 질문을 받았을 때, 혹은 너 슬럼프가 언제였니?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흔들리지 않으면서 기복 없이 또 꾸준히 처음처럼 마음가짐을 가지고 항상 유지해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뭐 만약 흔들리고 또 회의감이 들 때는 나를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거에 집착을 해서 채찍질을 하고 그러지 말고 이제 한 템포를 쉬어가면서 내 머릿속에 이제 차 있는 거를 조금 빼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멘탈이 흔들릴 때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면은 이제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머릿속은 이제 다른 생각으로 차 있기 때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은 체력을 깎아먹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일단 마음을 먼저 정리를 하고 좀 쉬어가면서 그리고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하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내가 생각해도 조금 마음이 정리되는데 좀 오래 걸린다 싶으면은 선생님들한테 이제 상담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저는 인강을 아예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학원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수업이나 특강이나 질당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이용을 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인강보다는 현강을 선호했던 이유는 제가 네 과목 중에 국어가 제일 떨어졌었는데 그런 점에서 저를 위한 수업 그리고 저에게 맞는 수업이라는 점이 더 인강보다 더 쉽고 빠르게 이해하고 또 배울 수 있어서 또 바로바로 질문을 할 수 있어서 저는 현강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저는 1년을 3등분을 해서 목표를 세웠었는데 6평은 88점, 9평은 92점, 수능 96점 이렇게 목표를 나눠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킬러 세 문제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비킬러 문제 27문제를 먼저 맞추려고 공부를 하고 또 실수를 안 할 수 있도록 저의 기본기와 실력을 다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수능 직전까지도 이 27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공부를 했고 또 킬러 세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그리고 수능 직전에 뭐 선생님들이 나눠주시는 자료나 뭐 이런 것들로 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고3 때는 그냥 지문을 쭉 읽고 그냥 해석해서 그냥 푸는 그런 1차원적인 방법으로 영어 문제를 풀었어요. 그래서 성적이 조금 안 나왔었는데 학원에 들어와서는 그런 1차원적인 풀이 방법으로는 이제 영어과에서 고득점을 노릴 수 없다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됐고 또 선생님들께서 알려주시는 그런 풀이의 방법들을 이용해 풀어보면서 또 제 걸로 만들어 보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아요. 과탐 같은 경우에는 개념은 이제 고3 때 다 잡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개념을 처음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었는데 이제 모의고사를 보고 나니까 제 개념의 위에로 이제 뚫려 있는 구멍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질당 시간에 선생님 옆에서 계속 같이 공부를 하면서 또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물어보면서 이제 부족한 개념들이나 그런 걸 채우고 또 학습 시간을 최대한 늘리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일주일 내내 계시는 게 아니라 하루만 오시는 거기 때문에 좀 부족함을 느껴서 인강을 들었던 것 같아요. 3, 4월 달까지는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또 그 이후부터 문제를 풀었던 것 같아요.
또 파이널 때 같은 경우에는 인강 선생님들이 개념이나 지엽적인 문제들 이런 거를 모두 잡기 위해서 그런 강의나 문제들을 수업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수리 논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이제 수리 논술이 수능 범위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논술을 따로 수능 수학이랑 구분해서 따로따로 공부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수능 수학 공부를 하면서 논술 준비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수능 수학 공부를 할 때 문제를 풀 때 최대한 이제 줄을 맞춰가면서 풀이 과정을 매끄럽게 써낸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고,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른 유형인 것 같았던 문제들도 이제 오히려 풀이 과정상에 이제 공통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수능 수학 공부에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과학 논술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생명과학을 했었는데 대부분의 이제 학교들이 생1이랑 생2를 같이 이제 문제를 내다 보니까 과학 논술 수업은 따로 이제 신청을 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생1을 공부를 하면서 원리는 알지 못하고 이제 달달달 외우면서 또 문제만 풀면서 그렇게 공부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논술 시간에 그런 원리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거를 되게 많이 배우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수능 공부를 하는데 과학 역시 또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논술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수능 공부하고 논술 공부하고 따로 이제 별개로 따로따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결과적으로 논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수능 범위 안에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같이 공부를 하는 그런 게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학기 같은 경우에 저는 개념을 다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흔히 말하는 이제 각 과목들의 빅킬러 문제, 뭐 개념 문제 이런 거를 먼저 잡아서 수능 때는 최대한 안정적인 점수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고3 때는 빅킬러 문제들에 대해서 상당히 간과를 했었는데 수능에서 이것 때문에 이제 점수가 좀 많이 흔들리면서 빅킬러에 대한 중요성을 되게 많이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음 시험 때는 이제 억울한 결과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빅킬러에 대한 준비를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2학기는 이제 1학기 때 빅킬러를 다 맞출 수 있는 실력을 갖춘 후에 그 다음에 이제 킬러를 조금씩 대비하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학기 때는 킬러 대비를 이제 빅킬러랑 킬러랑 한 9대1 정도로 상대적으로 빅킬러에 많이 투자를 했었다면 2학기 때는 7대3 정도로 조금은 킬러에 대한 비중을 늘려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2학기 때 같은 경우는 6평을 치룬 이후이기 때문에 수학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에 이제 공간 도형이나 공간 벡터에 대한 비중이 많이 커지게 되는데 이를 대비해서 이런 공부를 되게 좀 많이 해서 29번을 맞춰서 92점으로 올라가서 이제 1등급을 노려볼 수 있는 또 1등급 위로 또 올라설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3학기 같은 경우에는 1, 2학기 때 이제 쌓아놓은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또 거기에 덧붙여서 새로운 것들을 또 쌓아가야 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는 이제 모의고사들을 이제 풀어보면서 내 부족한 부분이 뭐인지 이제 체크를 하고 또 보완을 해가면서 최대한 수능 때 이제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수능 1, 2주 전에는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풀어보기보다는 내가 그 전에 배웠고 또 풀었고 익혔던 문제들을 복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풀다가 보면은 내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거를 잊어먹고 또 그로 인해서 오히려 점수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